송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내고 교육과정부장 정경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과목선택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따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인문, 사회, 과학적 지식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 이렇게 6가지이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6가지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제와 단위배당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는 교과와 창의체험활동 이렇게 2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교과는 일주일에 3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주일에 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편성 또는 선택하게 되는 교과 내용이고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특목고에서 편성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는 보통 교과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에 있는 과목 일부를 선택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 설명회가 끝난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 동안 수강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수강 신청 사이트에 학생이 직접 접속하여 개별 신청하는 것이고 수강 신청 사이트나 이용 방법은 이 시간이 끝나고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2022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편제 및 과목 선택 안내 자료라고 하는 이 책자를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문과, 이과 통합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자유수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과, 이과 계열로 각각 나뉘어서 문과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 계열에서 편성한 과목들을, 이과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 계열에 편성된 과목들을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문과나 이과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학교에서 편성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를 하다 보니 진로 진학과 연계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수준과 적성을 고려해서 특목고나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편성하고 있는 치마 과목들을 편성하여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수 경로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ESD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2가지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 편제 및 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영역, 교과 영역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4개 교과군이 있습니다. 자, 국어 교과군에 편성되어 있는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화, 그리고 독서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여기 보면 운영 단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운영 단위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몇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기준 단위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1년에 8시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는 국어라는 과목을 8시간 1년에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1학기에는 주당 4시간, 2학기에도 주당 4시간, 도합 8단위로, 8단위로 1년 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기준 단위는 5단위인데 우리 학교는 4단위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대신에 2학년 1학기에만 4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문학이라는 과목을 2학년 1학기 동안 4시간에 걸쳐 배운다.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2학기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으니 2학기 때는 배우지 않고 오직 1학기 안으로 이 문학이라는 과목을 완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해놓고 여기다가 택 1이라고 하는 택 1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3학년 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1학기 3시간, 2학기 3시간, 총 6시간 동안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수학 과목을 보시면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 두 과목을 택 1에서 2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3학년에 올라가서 편성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두 과목 모두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 두 과목을 모두 다 이수를 하게 된다면 다른 과목에서 한 과목을 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들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모두 다 수능 과목이니까 좀 이런 수능 과목들을 국어, 영어, 수학을 좀 더 시간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과목은 줄이고 요것들을 좀 더 많은 과목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들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 과목들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다른 과목들과 고르게 배우는 그런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이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통칭해서 기초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이수 단위의 총합이 90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년 동안 모두 이수하는 시간이 9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이러한 규정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초 교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맨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는 이 숫자들은 필수 이수 단위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동안 1, 2, 3학년 3개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에서 통합사회나 혹은 통합과학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러한 과목들은 공통 과목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고, 이러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은 모두 다 1학년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배우면 6단위,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을 1학년 동안 배우면 8단위를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사회과학 이수 단위가 10단위, 12단위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으로는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학생들은 2학년과 3학년 두 개 학년 동안 적어도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과 계열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반드시 과학 과목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과 계열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주로 2학년과 3학년 때 과학 과목들을 선택을 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2학년이나 3학년 때 적어도 사회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만 요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울 수 있고, 요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우셔야만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와 법, 경제, 그리고 사회과제 연구,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이런 과목들이 사회 2학년과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사회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적어도 이러한 사회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생태와 환경.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표기한 이들 과목은 과학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이들 과학 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3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보시면 택 2에서 택 3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에서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택 1에서 택 2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3학년 때 수학 과목을 한 과목만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 요 사회, 과학, 탐구,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서 세 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수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사회, 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고 적절하게 본인의 진로와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학년, 3학년 합쳐서 최소한 과학 한 과목, 사회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SD 중점 교육과정에서의 지정 과목, 그리고 AI 중점 교육과정에서의 지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나는 ESD나 AI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요 ESD 중점 교육과정의 과목, AI 중점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이수하실 수 있고, 반대로 나는 ESD 교과 중점 과정을 따를 거야, 나는 인공지능 중점 교육 과정을 따를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들 과목을 모두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과목 중 일부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능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 독서와 문학이라고 하는 국어 영역에서의 공통 과목을 2학년 때 학교 지정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렇게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를 3학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수능을 보고자 할 때 나는 선택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고등학교 때 이수했던 과목을 수능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수능을 시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이수했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에서는 반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수업 시간에 선택해서 이수한 과목들을 수능으로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과목을 선택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 공통 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는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지정 과목으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수능 수학에서도 역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3학년 때 택 1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하라고 하는 과목은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잘 유념해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영어 1, 영어 2만을 공통 과목으로 하고 있고, 역시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수능에서 이런 선택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 약 70%,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약 30%에 됩니다. 7대 3의 비율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수학에 있어서는 확률과 통계가 약 52% 정도 되고,
미적분은 약 40%, 기하는 약 8%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문과 계열의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공계열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주로 미적분이나 혹은 기하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는 과거에는 사회 두 과목 혹은 과학 두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서만 두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에서만 두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있습니다. 자, 각각 탐구 영역에서 과목별 응시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대학별로 정시에서 수능 과목을 이와 같이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데 반해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나 과학, 계열 구분 없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과학 중 하나를, 두 개를 택하도록 혹은 사회나 과학 계열 중에 구분 없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계열을 선택을 할 때 과학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보도록 제한하는 학교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수능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하도록 지정하고 있는지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보시면 과목별로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각각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 5단계에 석차 등급을 낸다는 것. 석차 등급은 잘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2학년 때 편성되는 과목들이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2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진로 선택인 과목들도 있지만 그런 과목들은 일부이고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인데 사회 과목 중에 3학년에서 편성되어 있는 과목 중 일부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A, B, C 절대평가로 3단계로만 평가를 하고 석차 등급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가에 있어서 석차 등급을 내는 과목보다는 3단계 성취도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과목이 조금 더 부담은 적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로 선택만을 선택한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예, 나침판에서 과목 선택 나침판이라고 하는 진로지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전형에서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과목,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양대라든지 한양대 에리카의 전형 중에는 자연계열 지원자에 한해서 미적분과 기화 중 하나, 그 다음 과학2 4개 과목 중 한 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대학이나 전형도 있고요. 혹은 서울과학기술대처럼 자연계열에서 기하라든지 물투, 화투, 생투, 지구과학 2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대학을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고려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가 낮고 전공 관련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교과 전형일 수도 있지만 학생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한 성향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다음, 전문교과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면 대입에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 또는 면접에서 실질적인 수업 내용을 살피고 있고, 그리고 위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충분히 기본 지식을 다진 이후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 심화된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을 확인해서 이 학생이 정말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자연계열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 간 과학2 이수 비율을 나타낸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체로 2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2를 선택한 학생들이 합격자, 지원자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이 이와 같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한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지원자 전체 비율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물리2가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물리2를 이수한 학생들을 그래도 좀 우대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과목 선택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이외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4층 본교무실에 교육과정부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과목 설명에 송내고등학교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내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ESD 교과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꿈꾸는 환경학교, 교육부의 AI 융합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생태순 미래학교와 교육부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ESD 교과중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태전환 교육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학교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과 스마트,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고요. 송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투애니언 프로젝트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루는 ESD와 AI 융합과정,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이루는 다양한 특색활동들이 환경교실, 각종 워크샵, 탐방 및 특색활동 등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ESD 교과중점 과정과 AI 융합교육과정은 송내고등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ESD 교과중점 과정은 이 중에서 과학과 사회를 환경이란 키워드로 융합하고 있는 교과중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의 보호, 경제개발, 사회발전, 각종 전제 조건 및 방법, 파트너십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SD 교과중점 과정은 1학년 때 환경, 주문형 강좌로 있는 에코리더 프로젝트, 2학년 때 사회과제연구, 과학과제연구,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 및 생태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학년별 과목의 구성은 지향점이 다른데요. 1학년 때 환경 과목은 소양을, 2학년 때 과제연구 과목은 방법을,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사회문제 탐구,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중점 과정을 통해서 각종 주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양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송내고등학교의 입시 성적에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며 송내고등학교를 나타내는 주요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환경보전,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보건, 생태, 사회현상 탐구, 경제, 국제 분야 등 다양한 학과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주요 운용을 살펴보면 1학년 때 환경 과목들, 2학년 때 사회과제연구, 과학과제연구, 3학년 때는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생태와 환경과 사회문제 탐구,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은 2학년 때 사회과제연구와 과학과제연구, 그리고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및 사회문제 탐구를 중점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SD 교과중점 과정의 장점은 사회과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과제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3학년 때 이러한 진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과목을 지원하는 교과교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및 교구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중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교과중점 과정의 수업은 환경교실, 생태공작실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연계된 야외학습장 등을 적극 활용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업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교실과 야외학습장, 그리고 환경교실에 구축된 각종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야외 학습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쉼과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과제연구 과목은 과정중심 수업과 개인과제 작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100%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수강생 모두 과정 중심의 수업과 개인과제 작성 및 교과 세특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연구 과목은 대개 제한된 과목에서만 허용되는데요.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이 그렇습니다. ESD 교과 중점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제 연구 과목 중에 사회문제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분야의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과제 연구는 연구 설계, 탐구 활동, 결론 및 도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탐구 방법과 개인 관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과제 연구, 연구계획,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연구발표 등 과학과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사회 분야의 각종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개인별 과제 연구 등은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에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 연구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잠깐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및 사회문제 탐구는 2학년 때 과학과제 연구 및 사회과제 연구의 연장선으로서 과정 중심의 수업, 개인과제 작성 등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ESD 중점 교육과정은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에 걸쳐서 소양과 방법, 방향 등을 지향하고 있고 송내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여러분들이 ESD 교과 중점 과정에서 선택하게 될 중점 과목 간의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생활기록부 교과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2학년 또는 3학년 때 학교 생활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각종 기록을 남기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SD 중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내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이제 교육정보부 3층 교무실에 있고요. 담당 교사는 안동진 선생님, 권은주 선생님, 김태경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이란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가치를 꿈꾸는 리더를 육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이제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은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전국에 34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송내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또 진로와 연관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공지능실이 이제 구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컴퓨터실 3층에 하나 있고요. 컴퓨터실 2 이제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또 AI 준비실이 있고 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정보 과목을 전체 다 배우고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죠. 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3학년 때 올라가면 또 인공지능 수학, 또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 기준으로 보면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정보를 다 배웠죠. 그리고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을 선택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학년 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입시, 이제 수시 종합전형에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제 클러스터 수업, 이제 공동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2학년 올라오게 되면은 빅데이터라는 과목으로 클러스터 과목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총 인공지능과 관련된 동아리가 총 5개가 있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아두이노, 로봇 축구, 파이썬, 데이터 분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2학년 학생들은 2학기에 로봇, 메타버스, 빅데이터 경제, 시각 디자인, 의공학, VR 프로그램 개발, 앱 개발, 반가워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이러한 그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율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제는 인공지능 교육과정 관련 이제 주제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운영이 되었고요. 네,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특정 이과 또는 문과 과목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과의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니까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가 나가게 되면 잘 읽어보고 많이 신청해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딥러닝,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이렇게 이제 4개의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올해도 2학기 때 이제 가능하면 캠프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체험학습 1학기 때 한국공학대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 체험학습은 처음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25명 학생들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2학기 때 또 마련을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 데이터 분석 대회가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 분석 대회는 우리 학교가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 써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잘 몰라도 선생님들이 그 과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이제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이런 데이터 분석도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참여를 해서 여러분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블록 코딩 활동, 로봇 축구 활동 등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르고 성장을 해서 진로에 도움이 되고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